다질련 차를 말하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차, 우롱차, 보이차 제조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롱티는 중국 발음대로 읽은 것인데요. 주 생산지는 역시 중국 그리고 타이완입니다. 그 생김새가 검은색에 구부러진 용과 같다고 해서 한자로는 까마귀 오하고 용룡자를 써서 오룡차가 됩니다. 사실 우롱차에는 검지 않은 차잎도 많고 딱히 모두 용 모양처럼 구부러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긴 합니다. 제조 과정을 글자로만 보면 홍차와 유사해 보이지만 롤링과 산화 단계를 조금씩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하는 점은 우롱차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단계의 향기층이 형성되어서 독특하고 풍성한 향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산화는 우롱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수준으로 완성이 되는데 10%에서 80%까지 다양한 수준의 산화가 우롱차에 적용됩니다. 또 일부 우롱차는 차잎을 볶아주는 로스팅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화면의 우롱차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화를 적용한 경우라서 녹색이 많이 보이지만 산화를 많이 시킨 우롱차는 진한 갈색을 보입니다. 또 로스팅까지 하게 되면 더 진한 색이 되기도 하죠. 우롱차는 제조업자마다 저마다 숨은 단계의 레시피가 있어서 다 알려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홍차 산지 스리랑카나 인도 같은 곳에서 부분 산화를 거쳐서 차를 제조한다고 해도 중국의 우롱차의 독특함과는 다소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화이트티, 백차입니다. 겉모습만으로도 녹차와는 많이 달라 보이죠? 녹색은 찾아볼 수도 없고 연베이지색 정도 되겠네요. 또 차잎이 녹차처럼 돌돌 말려있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펼친 모습으로 건조가 되었습니다. 차잎 하나하나가 다소 좀 길어 보이기도 하네요. 백차는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고급품은 차나무의 새순과 맨 위쪽에 어린 차잎 2개 정도를 수확해서 제조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을 수확했는지가 백차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백차라는 이름은 어린 새순에 뽀송뽀송 붙어있는 그 솜털들이 수북하고 하얗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딱히 잎색이 흰색일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백차는 모든 차종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제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확해서 차잎이 적당히 시들도록 자연 상태로 두기도 하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낮은 온도에 미세한 열풍을 긴 시간 동안 공급을 해주면서 아주 서서히 시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완성차 수준이 될 때까지 수분을 날리기 위한 건조가 진행됩니다. 롤링도 산화도 의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녹차처럼 산화 요소를 불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강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잎을 수확해서 완성하기까지 과정에서 약간의 산화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산화 수준을 보통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특별히 제조할 것도 없이 수분만 날리다시피 하는 거라서 수작업 제조에 적합한 제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는 산화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맛과 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가 없이 또 롤링 과정도 없이 만족스러운 차가 되려면 그만큼 향이나 맛에 자신 있는 차나무여야 할 것입니다. 백차는 생산 시점에서 재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은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보관 중에 품질 저하가 초래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이기 때문입니다. 산화 요소도 아직 활성 상태에 있는 데다가 수분이 적어서 억제되어지고 있을 뿐 적당한 습기나 산소, 온도 조건을 만난다면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화가 제법 많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상당히 잎색이 진한 백차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혹시 잘못 보관해서 과도하게 산화된 차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만들기는 단순한 듯 싶어도
보관하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 차인 것이죠. 보관 중인 백차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우리면 녹차보다 투명한 연노란색의 차이게 됩니다. 보이차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차들은 최근에 생산된 신선한 차가 좋은 품질로 인정이 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포도주처럼 오래 숙성시켜야 깊은 맛이 난다고 평가받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제조는 앞에서 설명한 중국 녹차 제조법과 대부분 같습니다. 그럼 중국 녹차 제조 과정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처음에 조금 시들리기를 하다가 고열로 산화 효소를 정지시키고 차잎을 비벼서 표면을 열어주면서 둘둘 말아주고 그 다음은 건조를 하는 것이죠. 보이차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마지막 건조 부분은 녹차처럼 기계에 의한 열풍을 사용하지 않고 햇볕에 말려서 건조하는 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다른 차에서는 없었던 발효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십 년간이 소요되는 긴 자연 발효를 거칠지 아니면 수개월간 빠르게 진행되는 인위적인 발효를 시킬지에 따라서 발효 환경을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차의 명칭도 달라집니다. 자연 발효에 의해 완성된 보이차를 승차라고 하는데 한자로 날 것을 의미하는 날생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옛날부터 해온 정통 보이차 제다법입니다. 인위적 발효를 짧게 거쳐서 완성된 보이차는 수차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익었다는 의미의 숙자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이차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백차, 우롱차, 보이차 제조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차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12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지를 여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티타임 되세요.